안녕하세요, 악신입니다. JNTC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이버 금융 요거 10년 차트 룰러도 2020년 3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2020년 요때 1년 차트밖에 없어요. 1년 차트 3개월 차트를 보면은 2021년 3월에 9,420원까지 가다가 최고가는 11,000원. 그러니까 얘들의 역대 신고가는 16,200원이죠. 상장가는 11,000원, 11,000원으로 기억하고 코로나 최악일 때 4,800원까지 떨어졌다. 시가총액 5,800억이고 날짜가 5월 7일 기준. 외국인이 1.3%, 동일업종 PR은 42배. 근데 여기는 9.7배. 자, 뉴스 뭐 벤츠 전기차 공면 단곡 공급 업은 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벤츠의 전기차 공면유리, 얘들이 자동차 공면유리도 들어가고 있거든. 자동차 얘들이 한 회사에 납품했다 그러는데 그게 벤츠야, 현대 아니었어. 자, 그거는 알아보면 되고, 베트남 상공장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커브 유리 상장. 베트남 상공장이 21년도에 이제 공장을 완료해가지고 돌아가는 공장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얘들이 휴대폰 강화유리, 패드 강화유리 그런 거 하고 커넥터 쪽으로 매출을 포트폴리오가 8대2 비율로 나왔는데, 이제 베트남 상공장을 만들면서 웨어러블 기계와 자동차용 이런 식으로 공면유리 이런 것들이 매출을 더 포트폴리오를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런 게 나왔고, 영업이익 대비 뭐 감소됐다 이 회사의 문제는 지금 UTG 울트라 틴 글래스, 그 확 울트라 커다랗게 틴 얇은 글래스, 엄청나게 얇은 댄니 얇은 글래스 유리, 요거가 이제 화웨이나 이런 데다가 그거 공급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터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기존엔 저거 중국 소비자들한테 팔아도 물론 많이 팔았지만 15억 인구니까 14억 인구니까. 근데 세계로 팔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화웨이 물건 쓰는 거 많거든. 싸서 많이 쓴다니까. 근데 이제 못 팔면은 좀 애매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뉴스로 나오고. 자, 이제 종목 분석 종합정보원 밑에 내려가서 요건 나중에 보고, 삼성전자하고 이런 걸 비교를 하네. 이건 비교할 거 없고, 종목 분석. 진우 엔지니어링이라고 96년에 설립을 해서 진우 엔지니어링 이름에서 이제 바뀌어서 지금 JNTC가 있는데, 여기서 지분이 71%를 가지고 있어. 진우 엔지니어링의 지분이 64%고 진우 엔지니어링이 64%, 장상욱이 여기에 대표거든. 대주주 5%. 근데 장상욱 대주주가 진우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80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 이 사람 거라고 보면 되지. 의미 없다. 커넥터 제품과 방수되는 것들, 심 커넥터, 이어폰 잭 이런 것들, 그리고 휴대폰 3D 커버 글라스 공면된 거 엣지 얘들이 세계 최초로 만들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 카메라 윈도우 글라스, 이렇게 휴대폰 뒤에 카메라 부분에 덮어주는 커버 글라스 있잖아. 그런 것들 하는 거. 영업이익이 얘들이 20% 정도가 나와. 괜찮아요. 영업이익률이. 자, 2020년에 상장을 했고 16년부터 보면 매출이 3,000억, 2,600억, 2,200억, 3,800억, 3,400억. 매출은 들쭉날쭉해. 맞지? 영업이익은 470억, 130억, 17년 130억, 250억, 950억, 760, 749억 이런 식으로 매출은 들쭉날쭉해. 들쭉날쭉. 자, 순이익은, 근데 이게 2020년에 상장을 하고 보통 3개년 그 재무제표를 제일 좋은 걸로 올린다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상장하고 그전에는 공시하지 않았고 뭐 간단한 것만 해도 됐다라면, 상장을 하고는 이제 올려야 되니까 지금부터가 뭐 중요한 거지. 옛날 거는 믿을 수 있나? 우리나라 그 금융범죄에 그 처벌받는 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믿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좀 걸러봐야 되겠지. 자산이 3,400억이 된 게 5,500억으로, 자본금이 210억이 된 게 289억으로, 자본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플러스가 되어 있고, 프리캐시 플로도 18년, 19년, 17년, 18년에는 마이너스로 갔다가 19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자를 내는 부채가 10 몇 년도에 이게 16년도에는 1,200억에서 지금은 1,100억. 그 변동이 없다는 거고, 영업이익률은 15%, 4%, 11%, 24%, 21%.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지. 영업이익률이 만원짜리 하나 팔면 2,000원 남는다. 순이익은 그것과는 다르지. 순이익률도 9%에서 지금 17%. 엄청나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15%가 16% 그렇게 기억도 안 난다. ROE 리턴 온 에쿼티 자본 대비 리턴 되는 비율이 17% 만원 투자하면 17% 들어온다. 그러면 만원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계산해보면 돼. 6, 5, 30 6일은 6, 6, 5, 30 맞지? 6년이면은 덜 온다는 말이잖아. 6년. ROA는 11, 부채 비율은 41%, 166%에서 이렇게 확 줄어드는 이유가 이게 줄어들었다고 해도 19년에 상장한 게 아니라 20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상장을 하면 자본이 들어오잖아. 주식이 자본이잖아, 자본. 한 주를 가지고 종쪼가리 하나 주면서 종쪼가리에다 한 주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그걸 사면은 회사의 자본이 축적되면서 한 주당 뭐 만 원이면 그게 600만 주면 600억 들어오잖아요. 아니지, 그건 또 액면가에서 빼니까 하여튼 그 자본이 들어와서 감소될 수도 있지만 근데 19년 대비해서는 19년에 51%에서 10% 감소한 거잖아. 그러면 자본 주식을 상장해서 10% 감소했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부채율이 상장했기 때문에 팍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기존에도 부채를 깎으면서 낮추면서 사업을 해왔다. 잘해왔다 보면 되고 유보율은 자본 유보율 자본 대비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이 1300% 13배가 더 있다. 자본 200 아까 얼마고 자본금이 289 요거에 13배가 유보율로 있다라고 보면 된다. PR은 11 나왔고 PBR은 1.69 배당은 없다. 18년도에 한 번 46원 줬고 그전에는 3년 동안 없다. 공장 베트남 상공장 지으려고 얘들은 뭐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장치 말고 헤드폰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돈도 쓰고 땅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을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배당 줄 여력은 없어. 그 대신에 내 돈 많이 벌거든. 엄마 아빠 돈 많이 벌거든. 용돈 줄게. 안 주지? 안 준다니까 세상은. 지금 주는 게 잘 준다. 이렇게 돼 있고 분기를 한번 볼까?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봤을 때 2020년 매출은 1000억, 900억, 870억, 690억 감소하고 있네. 휴대폰이 보통 3분기에 많이 나오잖아. 2분기에서 3분기 요때 계속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영업이익은 4분기에 마이너스 10억을 찍었네. 이거 왜 이렇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매출에서 뭐가 빠지겠노? 매출에서 원가 그리고 판관비를 빼야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든지 근데 판관비는 일정하거든. 그러면 원가가 확 들어갔겠지. 그리고 매출이 낮든지 세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매출이 낮아서 15억이다. 만약 매출이 여기에 700억이었으면 플러스 됐겠지, 맞지? 15억이니까 100억만 더 플러스. 그러니까 매출이 얘들이 마지노선이 한 600몇 억, 600 한 40억 정도가 10억 더 나는 624억 정도가 얘들의 마지노선이네. 영업 또영 제로가 되는 게 매출이 무조건 624억만 올리면은 손해는 안 보는 그렇다고 이득도 안 보는 그 상황이네. 근데 624억 이상 벌면 무조건 남는 거잖아, 맞지? 거기서 또 세금 빼야 되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요때 마이너스 요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 160억이 되는 게 요거는 이익은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돈과 나가는 돈, 환차익, 환차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띠먹는다든지 주식에 투자했는데 손해본다든지 이득을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될 수 있고 마이너스 이건 또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자 요거 4분기는 하여튼 뭐 감소였네. 하여튼 이 회사는 들쭉날쭉한 게 좀 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자 여기에 포트폴리오가 8대2 비율 휴대폰 부품이 2 요게 커넥터 그리고 강화유리 SD 커버 글라스가 8 여기에서 이제 연구비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보고 평균 건속 연수가 한 5.9년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남자가 커넥터 사업부 뭐 여자 커넥터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 여자 휴대폰 사업부가 다 좀 이렇게 총계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평균 하면 5.9년이지만 어떤 데는 7년 어떤 데는 뭐 3년 이렇게 다르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보면 되고 여기에 수출 비율이 거의 내수가 커넥터 매출보다 강화유리 매출이 더 높거든. 그래서 수출이 거의 다 수출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는 강화유리가 삼성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것보다는 맞지?
하웨이나 이런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게 더 많다고 보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 무역 전쟁 이게 제일 큰 변수다. 이 회사는. 자, 또 뭐 있노? 재무 분석 봤던 거고 이제 그래프를 보고 분기로만 보게. 분기로만. 분기 감소 추세. 4분기의 감소 추세. 재무 상태. 부채 비율은 뭐 41%니까 이건 볼 것도 없다. 현금 흐름표 계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플러스 돼 있는 상태. 의미 없다. 재무 상태. 자, 포괄 손익계산서 매출액 아까 4분기에서 그거 매출액이 좀 이상했잖아. 4분기 한번 보자. 매출 원가 봐라. 608억에서 원가가 589억이니까 원가 빼뿐만 19억 남는 데서 판관비가 34억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15억. 그래서 금융 원가가 또 90억이라는 거. 금융 수익은 뭔 말이냐면 이자 수익, 이자가 들어오고 외환 거래 이익 들어왔는 게 다 더했더만 마이너스. 금융 원가는 90억이라는 거는 외환 거래 손실 본 거, 외환 차손 손실 본 게 90억이란 말이야. 90억 마이너스 해야 되고 기타 영업 외 손익 들어온 게 뭐 얘들이 임대료를 있거든. 임대료 건물 산 거 임대료 거기서 뭐 한 몇억 정도 들어오는데 큰 매출에서 5, 6억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기타 6억 정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더하고 빼고 하면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딱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지배 지분 이런 식으로.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주당 순이익 EPS가 딱 나온다. 4분기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EPS가 안 나오고 콜이 나오는 거지. 자, 투자지표. 이것도 분기로 4분기 2020년 4분기에는 감소 추세. 성장 그렇지만 이익률도 이거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이익률이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건 원가 빼고 41% 남고 원가 빼고 30% 남고 28% 남고 3% 남았다. 그러니까 2020년 4분기가 너무 못했다, 맞지? 너무 못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요거 EPS만 볼까? EPS도 감소. 분기로 보면 감소 추세. 연간으로 보면 들쭉날쭉이제 19년도 제일 잘 나갔고, 그러니까 19년도 제일 잘 나가면서 이게 상장을 하려고 딱 했나? 나쁜 생각하마?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건 그렇고 컨센서스 띄워놓고 업종 분석 코너I, BH, 심텍과 비교하네. 심텍과 비교한다고? 심텍과 비교해볼까? 시가총액 6천억 거의 다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여기 영업이익률이 21% 봐. 제조회사는 10% 넘기고 굉장히 힘들어. 10% 넘기기 굉장히 힘들다니까. 원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인건비 들어가고 뭐 그걸 만들어내고 막 찍어내고 파는데, 근데 얘들은 21%라는 건 얘들만의 기술로 한다는 것들이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JNTC가 영업이익률이 21%라는 거는 만원 팔면 2천원 일단 남고 시작. 얘들은 만원 팔면 500원 남는 거에서 농가를 나가야 되고, 얘들은 만원 팔면 1300원 남는 거에서 농가를 나가야 되고, 이녹수도 1300원 남는 건, 심택은 만원 팔면 700원 남는 거에서 골라야 되는데 얘들은 더 유리하잖아, 맞지?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다. 자, 그러면 지분 현황만 보고 마무리 짓자. 지분 봤을 때 지분 현황 어디다 넣어? 진우 엔지니어링이 말했다시피 64%, 장상욱 대주주가 5.1%, 진우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장상욱 대주주가 한 80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 자기 거라 보면 돼. 변동이 마이너스 3.4%를 팔았네. 19만 주 2020년 5월에 처분했다. 근데 얘들이 60%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를 던지면서 시장에다 내팔 수도 있어요. 뭐 20%를 던져도 대팔로도 상관없겠다, 맞지? 그래도 자기의 회사 지분을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하기 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얘들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왜? 부채율도 40%대지, 유보율도 한 1300% 있지. 그리고 매출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나오곤 있지. 그러니까 기존에 또 쌓아놨던 유보율이 1300%, 내 자본의 13배가 아직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걱정 없어서 자기 주식을 굳이 던질 필요가 있겠나, 맞지? 신규 사업하지 않는 이상. 5% 이상 주주는 없고 기타 주주 JNTC 뭔데 뭐 우리 사조 조합 그런 거겠지. 장덕수
사물놀이 장독수 모르겠다. 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자. 그 마무리 지으러 가보자. 자, 이렇게 들어가면 2020년 1분기부터 쭉 나오는데, 자, 매출은 우상향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맞지? 분기별로 봐도 뭐 매출이 들쭉날쭉 특히 2020년 4분기에는 매출이 마이너스. 그렇지만 여기에 메인 그거 무기는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된다는 거. 10% 후반대 20% 가까이 된다는 거. ROE도 한 15% 정도 된다는 거. 리턴율이 그리고 유보율이 한 1300%. 그리고 배당은 3년간 없었다. 우리 돈 베트남 상공장 만든다고 돈 썼으니까 이제 베트남 상공장에서 물건 나오고 돈 좀 벌면은 줄게 이랬거든. 주겠나? 평상시 안 줬는데 주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저만의 기준이고 이게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고 높으면은 좋은 점수, 낮으면은 낮은 점수지. 나의 기준이지. 이건 전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준 거는 가지고 싶은 거에 한 6점.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강화율이라는 거를 세계 최초 엣지, 갤럭시 엣지 하면서 측면에다가 액정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 구부리는 기술이 구부리면서 왜곡률 없이 하는 거는 세계 최초로 시도를 했는 거야, 이제. 그런 거는 대단하지 않나, 맞지? 커넥터, 그리고 방수되는 커넥터, USB-C 타입 이런 거. 기존에는 커넥터가 많아가지고 휴대폰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액정이란다. C 타입 막 5핀 커넥터도 있어야 되고 이어폰 커넥터도 있어야 되고 뭐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통합적으로 USB-C 타입 하나만 딱 넣고 전체를 그냥 꼽는 구멍도 없애버리고 다 무선으로 해버리고 USB-C 타입. 그래서 잭도 요즘은 다 거의 다 USB-C 타입이잖아. 그러니까 USB-C가 장점이 빠른 전송, 대용량, 뭐 빠른 충전 이런 게 다 지원되니까 그럼 그 USB-C에 방송 이런 거에 넣어버리니까 이 회사는 기존에는 잡다한 거 쪼잘한 거 많이 팔아가지고 마진을 높였다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USB-C 타입인데 방수까지 되는 한 개인데 개수는 한 개인데 가격이 조금 단가는 더 높은 그런 식으로 파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20%대까지 딱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낮은 부채율에서 점수를 6점. 돈 잘 벌 것 같냐 6점을 줬는데 이게 애매한 게 강화율이 앞에 강화율이 없는 것 자체가 전자기기에는 상상도 못할 거거든. 이게 봐봐라 이거 텔레비나 이렇게 폰 이런 거 강화율이 있는 가운데서 또 스티커 더 붙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조금만 충격 가해도 깨진다니까. 우그러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강화유리가 붙어져 있으니까 이래 손을 막 눌려도 애들이 이렇게 손 막 대도 괜찮은 거지. 텔레비 OLED 텔레비 그 강화유리 안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봐. 박살나지. 바로 운반하다 바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데서는 무조건 필수적인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들 맞지? 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들이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부족한 거를 이제 또 비율을 조금 더 넣어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거 대곡면 그런 유리들 강화 유리들도 생각하고 있고 웨어러블 그 시계 뭐 이어폰 이런 데도 들어가는 강화 유리도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사파이어 글라스라고 굉장히 비싼 거더라면 얘들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싸면서 실용적인 기스는 차별화되는 그런 것들 들어가니까 기존에 싼 물건들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더 낫겠지. 그런 것들에 비하면 얘들이 또 포트폴리오가 좀 불어날 거다. 그래서 6점을 줬고 지금인가에는 7점을 줬어. 2000년에 상장해서 상장 시작가가 11,000원이야. 11,000원. 11,000원인데 지금 5월 3일 기준으로 11,100원이거든. 상장 공모가보다 떨어지면은 싼 거 아이가? 공모할 때 최소한 11,000원 가치를 생각해서 올렸을 거야. 이거 맞지? 간단히 생각해도 맞지? 근데도 뭐 코로나 때 뭐 4,000원, 뭐 9,000원 뭐 이렇게 떨어졌지만 11,000원이면 뭐 나쁘지 않죠. 싸다라고 봤지. 그래서 7점 줬지. 경영자는 7점을 줬는데 왜 그러냐면은 회사가 25기 한 96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상장은 2020년 3월에 했지만 그 전에 뭐 회사를 잘 굴려왔지. 잘 굴려오고 더 큰 걸 하고 더 큰 걸 하다 보니까 주식을 상장시켜서 이제 투자 자금을 땡기고 했는 걸로 보인다. 유보율이 1300%. 경영자는 그래서 영업이익률 20%를 끌어올린다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20% 된다는 거는 모래에서 만들든지 물에다 뭘 태우든지 공기에서 뭘 뽑아서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가져와서 검사만 하든지 뭐 아니면은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 셀트리온 40%대거든. 거의 40% 가깝거든.
그건 물로 못 태우잖아. 약 만들 때 물에다 만들잖아. 물에다 만들잖아. 그러고 또 뭐고 저 건강기능식품 물에다가 섞잖아. 물 값밖에 더 들어가나. 또 뭐 있노? 영업이익률 높은 거. 그거 뭐고 그거 신탁회사 한국자선신탁. 그건 입으로 하잖아. 입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또 뭐 있노? 영업이익률 높은 게. 몰덱스 몰에서 만들잖아. 석영, 규소, 유리 이런 거. 실리콘 소재 몰에서 만들잖아. 반도체 소재. 그런 것들. 그러니까 원가가 굉장히 싸니까 그 대신 원가가 높은 것들 막 석유에서 원재료가 석유 같은 경우 석유가 올라가 버리면 원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그런 거 국토화학 같은 거 95%가 원가에서 확 빠져버리니까 5% 남는 거에서 하니 그런 거에 비하면 여는 경영자를 7점 줄 수 있다. 이런 걸 딱 찾아 내가 신기술을 발휘해가 새로운 거 세계 최초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했다. 7점. 걱정 안 하겠냐 해도 7점. 유보율 1300%, 당좌 비율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게 244%, 부채율이 한 41%,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 해외 수출 비용이 높아가지고 환차손 손익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뿐. ROE가 15%라서 5점을 줬다. 3%당 1점이니까 15%는 5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1% 나와서 6점. 이렇게 총점 51점 나누니까 반올림 해서 6.4점. 위험한가는 7점을 줬고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지. 유동성 부분에서 풍부하고 요번에 3공장도 증설했으니까 뭐 포트폴리오 문제에서도 굉장히 좀 자동차 쪽에 이제 요즘 전기 자동차 뭐 나오고 하면은 뭐 요즘 전기 자동차 말고라도 자동차 액정에 뭐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 크다는 거 장착하는 게 이제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더 빨리 들어가는 거지. 곡면 들어가니까 자동차는 편편하면 좀 그러니까 좀 커브를 그릴 수 있잖아. 곡면 대용량 곡면 커브 휜다 커브 휜다 알제 그런 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포트폴리오는 올라갈 거라 보이고 다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화웨이나 이런 중국 휴대폰사에 들어가는 이제 물건들이 매출이 이제 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악재가 아닐까. 자식에게는 5점 애매하다 이걸 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얘들은 디스플레이 3D 커브 글라스 뭐 IP 방수 커넥터 이런 게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통한 점유율이 60%란 말은 디스플레이 내에서 한 60%를 얘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야. 3D 커브 글라스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50%고 나머지는 35%를 자기들이 이렇게 시장 마켓 쉐어를 하고 IP 방수 커넥터는 거의 80%를 얘들이 잡아먹고 있다는 거지. 근데 커넥터 매출이 669억, 19%를 차지하고 공장 가동률은 55%, 수출은 한 187억, 내수는 482억 정도. 강화유리는 2,800억 매출 중에 전체 매출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가동률은 한 58%. 그러니까 공장이 팽팽 돌아가진 않아. 근데도 매출이 이 정도야. 수출이 한 2,700억, 내수가 한 45억, 총 3,477억의 매출을 올린다. 근데 얘들이 시총이 5,900억이거든. 영업이익이 700억이야. 5,900억 나누기 5,987 나누기 700 얼마고 영업이익이 749는 그래도 7.9 멀티플 PR 한 8 정도 나오거든. 싸다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성장 여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다. 끝.